행사가 늦어져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좌장을 맡게 된 호남대학교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호남대학교 정현철 교수님이 협력형 콘텐츠 거버넌스에 기반한 G콘 샐러드 파이프라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정연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협력형 콘텐츠 거버넌스에 기반한 G콘 샐러드 파이프라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협력형이라고 하는 명칭을 도입하게 된 게 있는데,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관계자는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력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단체, 기관 이렇게 두지 않고 우리 광주광역시에 참여하는 모든 콘텐츠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협력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G콘 샐러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앞서서 저희가 이 융합전공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목표로 뒀던 것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웠던 학습활동 내용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을 해보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보면 우리가 해봤던 내용들의 어떤 부분이 우수했고 또 시행해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이 친구가 상당히 능력이 있고 좋은 친구네, 우리 회사에서 한번 채용을 해볼까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4학년 때 그 취업 전선에 내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지자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거고요. 먼저 저희 융합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첫 번째 문화도시 기반조성,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이런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문화산업 육성 분야에 보면 지원 기반 구축, 그다음에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문화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되면서 첨단 융복합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실감 콘텐츠 산업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관광산업도 이 문화산업과 연계해서 이 가치지향의 미래 관광 패러다임을 이런 관광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연계해서 확충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매출액이나 고용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광주광역시는 지금 이제 5대 문화권 구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할 때는 7대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에 5대 문화권으로 재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들이 5개로 재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광주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의 육성을 위해서 광주 시자의 센터, 그리고 2022년에 개소한 광주 실감 미디어 콘텐츠 큐브라고 하는 이런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중점 육성 분야는 호남대학교는 미래 모빌리티, 휴먼 케어, 그리고 문화 콘텐츠인데요. 이 문화 콘텐츠와 연결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3부 유형에서 3개의 융합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유통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글로벌 케이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융합전공이 분야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감 콘텐츠의 기획 제작 능력을 가진 전문인재 양성에 의해서 실감 콘텐츠, 그리고 경험을 만족시키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할 수 있는 휴민학 비즈니스 3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각각의 지역 수요에 대해서는 글로벌 K-팝 매니지먼트에서는 콘텐츠의 기획, 발굴, 마케팅, 서비스 유통 분야, 시각 콘텐츠에서는 기획 제작, 휴밀학에서는 마이스 비행 및 운영, 지역 축제 기획 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각각의 전공별로 마이크로 TV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 목표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광주에는 지역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열악합니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 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광주도 여전히 지역의 유축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우자. 그런데 이 인력들은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내가 일할 일자리가 많구나,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구나, 이걸 스스로 찾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산학 협력 구축을 하자.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 관계된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 가치로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뒀고요. 미션으로는 콘텐츠로 즐거운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것은 이제 광주광역시 8기 민선의 그 적재 목표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앞에서 이제 제가 협력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앞에서 보시는 이 세 개의 융합 전공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산학 코디네이터 센터 내에다가 기업 브랜치, 협업 브랜치, 특화 브랜치로 해서 세 가지 브랜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브랜치는 말 그대로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전문가들에 대한 네트워크이고요. 협업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문화 콘텐츠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조직에 의해서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이 교육 나눔의 협력기관들을 저희들이 넣고요. 그 다음에 특화 브랜치는 저희가 세계의 융합 전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융합 전공에 대한 특정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브랜치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지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산업재 전문가가 그냥 단순하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도 참여하는 일종의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나중에 성과 공유를 해서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 특성화 분야에서 주요 그 특정한 과제들을 보면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하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학생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교수가 제안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획서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 융합전공에서는 팀티칭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교과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 학습이 아니라 그리고 실무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혁신을 보시면 저희가 PBL을 전폭적으로 도입을 해서 모든 단계를 프로젝트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기에 보시면 변동형 산학 캠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석세스 전략을 쓰고 있는데 SN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키워드로 먼저 두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보면 현장 경험 학습을 굉장히 키우자. 학생들이 필드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S에 보시면 지산학 협력 연계 체계를 갖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연계 전공, 융합 전공에서 현장 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현장 전문가가 팀티칭, 교과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현장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건 이제 변동형 산업 캠퍼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 학습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 추진 전략으로 3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트랙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하고 컨텐츠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자. 근데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마지막에 있는 전공력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공력 프로젝트는 제가 이걸 이제 콘텐츠 지콘 샐러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텐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기획에서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이 단계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샐러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는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올려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쭉 거쳐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지역과 수업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저희 가져왔는데요. 사회 연결형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전공 연계 비교과 지역 청소년 연계, 그 다음에 거버넌스 기반 콘텐츠 나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 콘텐츠 샐러드 파이프라인에 참여한 운영기관을 잠깐 살펴보면 이 전공 교과목 운영에서는 광주관광공사 지역산업체 저희 MOU 해서 실제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 연결형은 지자체 지역협력, 그 다음에 전공 연계는 광주 전공문화산업진흥원 시범 콘텐츠 추구 산업체 지역연계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저희가 MOU를 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나눔 콘텐츠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 31사단이 있는데요. 이 31선 군장병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e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 종목사가 펍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으로 후원을 해서 저희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조금 더 탄탄하고 확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속에서 얻어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연결형 프로젝트는 앞서 이야기했던 세 번째 휴밀함인데 우리 광주광역시의 꿀잼 도시라고 합니다. 광주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리얼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2022년 이전 산업군이 수축하기 패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2022년 3년 이후에는 여기에 공연과 문화 콘텐츠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운영은 8월부터 8일까지 했는데 포스터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기관 동안에 한 이틀 정도의 3일 정도의 행사를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은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한다든지 테스트 키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무 전문가가 OJT를 한 다음에 연예 기획 운영, 그 다음에 공연 기획 운영과 같은 이제 여기 제가 영상을 넣었는데 시간이 안 있는 것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실감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저희 대학 산업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변동형 산업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학교 안 바깥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할 수 있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감 콘텐츠 큐브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학생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서 제작한 것들을 현장 발표에 그 다음 피드백을 통해서 최종 결과 발표하는 이런 구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지역 청소년 연계 프로젝트에서는 첫 번째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블록스 코딩 교실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렇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관심을 가져야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콘텐츠 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고등학교 때 와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제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운영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e스포츠 체험 교실입니다. 이건 단일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e스포츠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 현장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직업체험은 호흡 파티인데요. 이거 이제 우리 대학으로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기반 콘텐츠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31산 중장면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펍지에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였는데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진행을 하였지만 8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로 진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무대 설치라든지 실제적인 스텝에 참여하면서 교실에서 배우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 방송 해설 같은 경우에도 전문 캐스터가 있지만 또 저희 학과에 전문 방송 해설 하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샐러드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23년도 했지만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한 4개월, 5개월 하다 보니까 아직도 완성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24년도에는 이걸 좀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 샐러드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변동형 산업 캠퍼스도 좀 더 강력화해서 학생들에게 소규모 단위로도 다니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혹시 저희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세스 전략을 사용하셨는데 석세스 하셨나요? 성공의 기준은 우리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 5개월 동안 했던 내용으로는 석세스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목표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성화 기반 공동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관광축제 운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구은자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운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충남 혁신 도시가 있는 홍성군에 있고 위치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보니까 오늘 어떻게 우연히 문화예술 관련 분야 발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후원대 발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추진하시는 것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좀 연락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모든 대학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역시도 사실 충남 지역도 있지만 또 홍성군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축산 지역이거든요, 홍성이.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융합 전공에 기반한 프로젝트였다면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축제 그 지역의 축산업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 축제를 좀 글로벌화 해보자.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이제 지역 문화예술 관광 축제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좀 안 보이네요. 네, 저희도 그동안 사실 지역 축제와 대학이 함께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좀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 혹은 축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좀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들 외에 자신들이 좀 전공에 기반하기도 하고 혹은 평소에 하는 어떤 동아리 활동들하고 연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질환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군단이 군청하고도 있지만 또 문화재단을 또 만들었어요. 홍성군에서. 그래서 문화재단, 그 다음에 홍성군이 지금 전국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민간 거버넌스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민간 거버넌스 조직하고 함께 지역 축제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는 거고요. 저는 잘 보이는데 여기는 좀 잘 안 크시네요. 그래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실 3일 동안 군단위 지역에 한 45만 명이 그 방문을 했던 굉장히 성공한 축제. 그래서 아까 그 사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성공했냐고. 일단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화, 저희 학교도 특성화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관광, 호텔 조리 약간 이런 쪽을 특화의 한 축으로 두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지역 축제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사실 이번에는 저희 학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학과와 부서와 지역 기관이 이제 함께 했었다. 사업 추진 단계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특성화 계획 안에 담겨 있었고,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서 사실 지역에서 먼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 학생들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실 물리적인 어떤 공간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동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홍성군이 제일 문제가 숙박시설이 없는 거였거든요. 관광 호텔이 코로나 때 막 망해가지고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학에 굉장히 좋은 공간을 카라반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실제로 30분 안에 이 50개의 사이트가 매진이 돼서 더 열어달라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신 분들도 여기 보면은 서울, 경기, 충청, 경상 굉장히 다양한 전국 지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투어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또 그 축제장으로 셔틀을 운영을 해줘가지고 학교와 같이 시너지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인데, 원래 축제를 하면 축제 안에 자원봉사 팀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을 또 축제 자원봉사단으로 만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관광재단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성과 공유도 같이 하고, 사실 이제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육 체계를 좀 만들자, 자원봉사 관리자로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기반에서는요, 저희가 사실 공연 영상예술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제가 공연 기획 경영학과에 있다 보니까 공연 축하 공연도 했었고 버스킹 공연을 했는데, 사실 이 공연 하는 학생들은 이 축제 기간에 무대에 올라가는 거에서 사실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해서 작품을 사실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축제 때 개발된 작품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곳들이 이런 공연을 해달라고 사실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조금 더 그 예술대 학생들은 지역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의 어떤 축제장에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을 아예 창작해서 향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을 좀 정해서 로컬 컨텐츠 관련 전공을 사실 지금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올해 1학기부터는 좀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는 이 예술대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실 4대 보험을 받는 경우는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졸업생의 10%만
사업자도 되고 예술단체로 설립해서 지역에서 좀 정주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문화관광 파트인데요. 사실 저희 이제 문화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들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관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희 학생들이 사실 그 군단위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홍보 양식이 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감성에 맞도록 지역을 또 홍보하고 단순히 축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관광 거버넌스하고 같이 이벤트도 기획하고 그런 방향을 했고요. 이번 연도에는 아예 그 지역의 캠페인을 연 단위로 같이 한번 기획해보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공을 기반하고는 있지만 꼭 자기 전공을 살려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축제에서 또 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사실 전공을 살려서 졸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좀 다른 재능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공에만 기반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좀 많이 개발해서 다양한 재능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 성과는 사실 이제 첫 번째는 축제가 일단 성공해서 저희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교과든 비교과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백종원 씨가 사실 예산에도 했지만 저희 이제 홍성군하고도 앞으로 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역에 저희가 이제 호텔 조리학과가 있어서 여기 학생들에게 직접 와가지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굉장히 그 지금 5개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뭐죠? 창업도 하려고 뭐 이런 준비들을 연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콘텐츠 전공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산학 공동교육위원회, 그래서 여러 개의 기관들이 함께 아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 그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 보도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특성화 기반 공동교육 네트워크 중및 지역문화예술 관광축제 운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서울대학교 구은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질문 있으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들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아이들이 그냥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급이 됐나요? 지급이 된 것도 있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맞죠, 장학금. 많이 주셨나요? 10만 원 주셨다고 하는데. 뭐 행사 한 건당 그 행사에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공연을 했으면 이제 공연한 친구들에게 뭐 1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뭐 봉사단 같은 경우에 사실 장학금이 나갈 수 없으니까 네. 봉사 점수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그 사례별로 조금씩 다르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상 교수님. 다음 주제로는요, 군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K-팝 아카데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후원대학교 K-컬처 엔터테인먼트 사업단 부단장이신 윤영삼 부단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호원대학교 K컬처 엔터테인먼트 사업단 부단장이고요. 지금 K-팝 학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트레이닝 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주제는 분산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랑하는 K-팝 아카데미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실용음악 학부라든가 K-팝 학부라든가 공연미디어 학부 특히 그 세 개의 학부로 이제 구성되는 예술대학은 굉장히 뭐 국내에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과로 알려져 있고 지역이 분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이겨내고 학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분산 지역사회 대중문화 예술 현황과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대학에서 왜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K-팝 아카데미를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빙랩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학교 예술대학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K-팝 학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처럼 지금 현재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분들이 교수로 많이 초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트레이닝 시스템을 그대로 대학에 적용시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제로 대형 기획사에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있는 연수생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아이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전국 대학 최초로 그러니까 대학 최초로 아이돌 그룹을 양성을 해서 데뷔를 시키고 음원을 유포한 첫 사례로 우리 대학이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아제르라든가 A+라든가 아제르+, 카리오스 등 몇 개의 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지금 또 그룹을 좀 이제 혼성 그룹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다 아실 만한 보컬 그 빅마마 그룹의 신현아 교수님께서 저희 예술대학 학장님이시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지금 그룹을 양성하고 있고요. 실용음악 학부라고 하면 사실 호원대학교 실용음악 학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지금도 뭐 지원자도 굉장히 뭐 몇천 명씩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정시 심사도 거의 열흘 가까이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실용음악 학부라고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고요. 전공도 보컬 연주 작곡, 뮤직 프로덕션, 프로페셔널 뮤직 등 대중음악 관련 전공으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최고 음악 지금 대중음악 관련해서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교수님들 지금 전임 교수 및 강사진들로 꾸려져 있고요. 출신 학부 학생들이 대중음악의 지금 시장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백코러스라든가 밴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 나가서 그 공연팀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은 호원대학교 출신의 악기 전공 학생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연주하고 음악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 미디어 학부도 마찬가지로 1년에 약 30에서 35배 정도의 그 작품을 우리 대학이 지금 강동 호원아트홀이라는 곳에서 그런 실습을 하면서 공연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요. 공연에서 축제에서 수상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음악 분야 최상위권학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 같은 경우에는 17명이나 뽑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다른 학교는 보컬의 수요자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왜냐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되게 조금 뽑아요. 다른 대학들은. 왜냐면 그 이유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7명이나 뽑는데도 이 정도 지원자가 매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 높은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출신 그 연예인들이에요. 뭐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요새는
그 B2B 창섭이가 잘 나가잖아요. 창섭이가 요즘 학교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K-pop 학과에서 만들었던 아이돌 제작했던 팀의 이제 그 앨범 재킷 사진인데요.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사랑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산 지역사회의 대중문화예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는 인구 대비 기초소득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 군산시 자체 조사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지출이 없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대중문화예술 관련돼서는 좀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사실 이제 시민들도 이제 공연을 되게 보고 싶어도 군산 지역에 많이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런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주도는 광주까지 멀리 가서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좀 보는 지금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까지도 가긴 하지만 전라도에서 공연을 잘 안 합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왜냐면 뭐 이게 지역 색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라도 특유의 무뚝뚝하게 나오는 관객 반응도도 좀 적고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대형 엔터 회사들은 전라도는 좀 사실 배제시키고 공연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아니면 수도권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군산 지역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세요. 대중문화 매체들을 공연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시민들의 소득 수준도 낮아지면서 뭐 공무원분들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국가적인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을 줄여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인프라가 좀 형성이 덜 되다 보니까 지금 군산 지역사회 현황이 좀 이렇고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도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대중문화 예술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대중음악 관련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나 국민의 관심은 높아졌는데 군산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지역 자체, 특히 전라도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시설이 많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학원의 개수에서도 연기 하나, 실용음악세계 뮤지컬 몇 개, K-pop 하나 이게 답니다. 군산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을 바탕으로 시에 좋은 문화예술 인적 자원을 공급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사실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또 이제 그 대중문화 관련 사교육비도 굉장히 비싸요. 지금 또 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 원표고 50에서 80만 원 정도 이거 최소로 잡았을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중음악 입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 작곡법이라든가 뭐 화성학이라든가 보컬 레슨은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들으면 거의 150에서 200은 들어요. 서울에서 지금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군산 지역에서도 대중음악 관련돼서 조금 전공을 하고 싶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도 부족하고 교육비가 높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홍원대학교에서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군산시 그 과장급 공무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지역 곳곳마다의 그러니까 인맥이 잘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가장 우리 대학의 인재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저는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주셨던 분이 추천을 받았던 곳이 군산시 청소년 문화예술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배우고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더 바람직한 일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군산시 청소년 문화예술을 좀 선정을 했고요. K-pop 아카데미를 좀 실행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는데요. K-pop 아카데미가 지금 뭐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했던 국가사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이런 K-pop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댄스와 보컬을. 2016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약 전 세계 30개국의 한국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2016년부터 코로나가 왔던 해 2년간을 빼고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3권여권 6개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한류에 대한 굉장히 인기도 굉장히 높고 소비도 많은 상황에서 요거를 우리 대학에도 전공을 시켜서 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쓰자 해서 네이밍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호원대학교에 찾아가는 K-POP 아카데미는 지역 내 대중예술 관련 공연 및 교육이 필요한 기관 또는 장소에 우리 대학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사례를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수치를 보니까 약 60건을 했더라고요, 예술대학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좀 보람 있었던 프로그램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리빙랩 프로그램에서는 호원대학교의 실용음악학부랑 K-POP 학부 두 학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음악학부에서 2번, K-POP 학부에서 2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산시 문화의 집에 가서 학생들에게 1대1로 이렇게 레슨을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정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 학생들이 좀 이제 근데 요게 지금 그 수업을 할 때 또 이렇게 되게 적절했던 것이 군산시 그 문화의 집에서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밴드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실용음악학부 학생들이 가가지고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고 앙상블 수업도 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밴드팀이. 그래서 굉장히 다정해 보이죠? 이렇게 뒤에서 베이스 잡아주고 연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사실 이 학생들이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를 졸업하는 순간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거의 쉽게 이용이 돼요. 우리 학교 학생들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더라도 이 재학생들도 사실 거의 30만 원 정도 되는 레슨비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도 되게 만족도도 높았고요. 잠깐 이게 영상이 그건 영상인데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르치는 영상이거든요. 노래 가르치는 영상. 오른쪽이 노래 가르치는 영상이고 왼쪽이 앙상블 수업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좀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제 계시는 분이 김남화 신현아 교수님이세요. 그 예술대학 정교수인데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 데리고 가셔서 바쁜 스케줄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거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하고 오셨어요. 학생들도 되게 재밌어 했고 저는 사실 재학생 학생들이 조금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재학생 애들도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학생 때부터 세션에 많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또 잘하는 학생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지역사회 그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려면.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이제 설득을 해서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요. 리빙랩 프로그램은 따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또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학생들의 그런 좋은 마음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봉사정신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도 근데 되게 흔쾌히 가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을 데리고 가셨던데 이분이 그 예전에 그 그룹 원타임 보컬 리더세요. 김재석 교수님이시라고. 그래서 또 보컬 학생들 데리고 앙상블 수업을 했던 인증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대회 전에 레슨을 한 2번 정도 했는 것 때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군산시 문화예술 학생들이 참가한 청소년 밴드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우리 재학생들도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상 탄 학생들 대표가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우수 사례 두 번째는 K-POP 학부 학생들인데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좀 처음에는 K-POP 댄스를 첫 번째는 갔을 때는 가르쳐 주다가 이건 두 번째로 갔던 건데요. 그 학생들 졸업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아카데미 졸업식에서 거기서
여기 관장님께서 졸업 때 졸업 공연 축하 공연도 좀 해주고 학생들한테 뭐 입시에 관련된 Q&A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셔서 아 좋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학과 학생들 데리고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찍고 공연도 해주면서 뭐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인데 제가 좀 고등학생들 수준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재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홍원대학교가 실시한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대중문화 예술 발전에 사실 상당히 이바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대학교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인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속적으로 진출시키는 게 저는 사실 또 목표기도 하고 아까 청운대학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산학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군산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이 문화예술을 같이 수준도 높이고 지역사회에도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 대학교와 저희 학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과 문화예술 실무자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요 인증 사진은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 관장님이신데 이날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막 전화도 하셨는데 따로 이렇게 카톡도 하시고 문화예술 그 유튜브에 막 또 되게 자랑해 주셔가지고 또 저 또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리빙랩 프로그램의 운영이 되려면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기관이랑 우리 대학교랑 굉장히 꾸준히 상호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벤트라든가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또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이 있고 관심이 없는 학생도 많다 보니까 이런 참여율도 높여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대학 소속 교수님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제가 참여를 이제 독려를 하고 있지만 또 워낙 다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시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또 이렇게 주셨던 베네핏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 인건비가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주시면서 또 우리 학교 학생들도 또 되게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어쨌든 진행이 되려면 정규적인 그 프로그램 타임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들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에 꾸준히 발전이 되려면 우리 대학교의 문화예술 인재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관련 기관 관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랑 지속적으로 좀 연락을 하면서 타임테이블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리빙랩 프로그램 부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찾아가는 K-팝 아카데미를 발표해주신 호원대학교 K-컬처 엔터테인먼트 사업단 부단장이신 윤영삼 교수님이었습니다. 프로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투입된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투입이 됐습니까? 일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썼는데 이런 리빙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거를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하겠다고 학교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시나 도에서 이러한 행사가 있고 이러한 뭔가 이벤트가 있는데 호원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해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실 공무원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공연 한번 해주면 되지 뭐 이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 공연을 준비를 하려면 학생들 시간 다 빼야 되고 연습 시간 잡아야 되고 서로 맞춰볼 시간 잡아야 되고 근데 이런 비용까지는 계산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 책정의 금액이 저는 무조건 학생이 인당 15만 원 이상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 알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15만 원 이상짜리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대부분 시에서 또는 도에서 지급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학생들 동원이나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바쁘시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학생들이 사실
정말 그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꽃놀이도 한두 번이지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활성화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사실 조금 일반 학과랑 다른 게 예체능 학과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체능 분야는 조금의 규율이 더 이렇게 타이트하잖아요. 선후배 사이라든가. 그리고 또 학생들도 요새 학생들은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거를 했을 때 졸업 이후에 음악적으로 뭔가 더 역량을 하려면 잘 보여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교수든 동기든 선후배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뭐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건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 학생들이랑 협력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가 일단 안 되면 학생들 절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명분을 주고 거기에 합당하는 베네핏을 학부 차원에서도 주면 그러면 학생들은 제가 겪어봤을 때는 단 한 번도 하기 싫습니다라고 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리빙랩 프로그램도 오히려 지금은 세팅을 타임테이블을 하는데 오히려 하겠다는 팀들이 너무 많아서 팀을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저는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오히려 저희 우리 대학 총장님께서 장학금 좀 줘라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라 뭐 잘 돌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좀 금전적인 베네핏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지역사회 맞춤형 경성대학교 국가교과 교육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해 주실 경성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단장님이신 최윤식 단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성대학교 기획차장하고 인류융합 사업 참여형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최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 사업단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3유형의 목표가 지역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이어서 그것을 위한 그 교과와 비교과 교육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대학 제방대학 활성화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다 비슷할 거예요. 지산학 협력과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중심 대학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핵심적인 목표는 특성화는 이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에 맞는 인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성하겠다. 거기에서 필요한 교육이 학사 구조 유연화, 그 다음에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모델을 확립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지역 정주형 취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단은 구성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지역하고 아마 지역은 비슷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공개된 최근 자료인데 부산 지역 대학생 취업자 중에서 부산에 취업한 사람은 57%. 실제 부산에 있는 대학에 졸업한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은 역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는 뭐 수도권만 보더라도 2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47%, 그러나 부산은 56%입니다. 그만큼 부산에 있는 그 기업들은 전국에 비해서 좀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 전략산업 분야는 올해는 이게 2023년까지였고요. 올해는 이제 좀 변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 7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에서는 글로벌 관광,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이 세 부분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사업단은 일단은 저희는 바텀업으로 했습니다. 그 모든 학과의 공모를 보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과들을 먼저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일단 그 참여하겠다는 학과들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그 지역 산업하고 매칭을 해서 참여를 확정 지은 학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융합 또는 시너지를 위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학과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 4개이고요. 이 K-아트 크리에이터, 하마 코스메틱,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스타일테크. 스타일테크는 패션 디자인학과 하나만 참여하는 걸 주로 했고요. 다른 학과는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학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융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12학점으로 구성된 마이크로 디그리를 전부 다 하나씩 개설을 했고 각 그 사업단에 맞는 특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비교과를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드릴 것은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성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여러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요 교과 비교과를 통합해서 하나의 그 교육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그 이름을 이제 부고 시스템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입학 후 동기 유발에서 사회 진출까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오면은 어떤 목적의식,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 때 학생들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뭔가 동기가 유발이 됐으면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겠다, 또는 어떤 직업을 갖겠다, 그런 게 생기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내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나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치 향상 프로그램,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보통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죠. 동기 유발, 목표 설정, 가치 향상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 하나씩 지금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우리 대학의 현황을 보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중도 탈락률이 대부분 1학년 학생,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대학도 대부분 지방 사립대학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거의 절반이 1학년 때 학생들이 탈락합니다. 이 학생들이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을 겪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학년 학생들하고 지도교수 친밀한 교류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학들이 아마 할 거예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지원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학생 1인당 얼마.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2023년도 2학기 때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지도교수님별로 학생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학생들이랑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든 학생들이랑 어떤 활동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학생들이랑 소통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랑 같이 야구장을 한다든지 학생들이랑 같이 공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좀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진행 결과를 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보는 게 사제 간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또 신입생 간의 친밀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학과에 적응하는 것. 학과에 적응하는 것 중에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교수하고 친해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수와의 어떤 돈독한 관계 형성. 여기서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뭔가 나의 진로라든지 학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지도교수한테 가서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걸 위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개선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단합회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신입생들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사제동행이어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하는 거지만 이번 2024학년도 1학기에는요 학생들끼리만 신입생들끼리만의 행사를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신입생들끼리의 어떤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은 외부 업체, 전문 업체를 같이 한번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마 4월 달쯤에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사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5점 만점에 4.8점인데, 잘 됐네요. 5점 만점에 4.8점인데,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개선점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담당 교수님과 함께 소인원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도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를 그만큼 편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교수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좋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2024년도에는 이런 점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라이프 디자인 캠프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대학에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인생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 현황을 보시면은 총 한 104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OT, 그 다음에 진로 마인드 네트워킹 요거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우리 학과, 나는 우리 대학에 왜 들어왔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죠.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대학 생활과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과의 롤모델, 우리 학과를 졸업해서 성공한 선배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의 실제 인생 설계를 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진로에 대한 나의 의지를 강화하고 실제 이제 그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외부 전문업체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OT 및 진로 마인드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공을 통해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직업 범위를 좀 선택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진로 마인드, 그 다음에 우리 학과 사용 설명서. 이거 뭐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오면 그 비싼 등록금, 여러분들이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왔으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교수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교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 습득을 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 사용설명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학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진로 경쟁력을 향상하라고 방향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실제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진로 준비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팀별로도 자기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연해요. 그게.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면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생활, 그 다음에 졸업 후 20년에 대해서 인생 설계를 합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20대 때 자기 60세까지 인생 설계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연 단위로 쪼개서 인생 설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인생에서 설계를 하려면 졸업 후 20년 정도의 인생 설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졸업생이라든지 가장 좀 젊은 나이에 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토크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생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여정 이것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내가 20년의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설정이 되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걸 같이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또 수정을 합니다. 수정된 결과를 또 팀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어떤 진로 선포를 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진로 로드맵 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장학금도 좀 지급을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 4명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쭉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좀 프로그램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인생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대학에 들어오면 다 막막해요. 막막한데 전문가 또는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자리여서 좋다. 이런 기회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과와 비교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소전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과목 12학점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각의 사업단에 요청을 드린 것은 교과목을 교수님들의 수준에서 개발하지 마시고요. 산업체 전문가가 반드시 2인 이상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관점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교과목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과목이 좀 개설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실제 소전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결국은 저희 모브 시스템의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학과에 대한 이해도,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도 또는 이 학생들 간, 신입생 간의 교우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학과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라이프 디자인 캠프, 그 다음에 사회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그 취업률 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소전공에서는 소전공은 교과목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 산업체 전문가를 꼭 강의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제2의 교수로 임명을 해서 현장 중심의 강의가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율 향상에 기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사회 맞춤형 경성대학교 교과 비교과 교육 체계 지원에 대해 발표해 주신 경성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단 최윤식 단장님이셨습니다. 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 하겠는데 지금 그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식사도 하실 거로 봤었는데 그러면 그 1인당 예산은 어느 정도? 사제동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4년도에는 학기당 학생 1인당 5,000원을 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간단히 차를 마신다든지 다과비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을 한다든지 공연장을 한다든지 훨씬 초과하거든요. 그걸 교수님들이 개인 사비로도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비용을 예산을 높이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수님들의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혁신사업에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교수님들의 노력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본부 차원에서 단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다른 보상이 있을지, 경소대에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따로 보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학생 상담을 하면 그게 이제 학생 상담을 다 입력을 하면 교육 업적에 좀 반영이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실동행 프로그램을 하고 그게 입력을 하면 교육 업적에 좀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수님들의 어전에는 좀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교수님들의 이제 희생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교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교수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뭐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년부터는 좀 올려드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긴 시간 저희 그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 학교에 오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자체 협력 학생 지원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김영균 교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